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전 총리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어제 이 시간 보도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 특혜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군 당국도 해명했는데 의혹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9년 황교안 당시 대구 고검장은 이철휘 제2작전사령관과 종교를 매개로 친분을 쌓은 뒤 대구기독 CEO 클럽을 만들어 공동 대표가 됩니다. 회원은 고검장과 군 장성, 대구 지역 기업 대표 등입니다. 이때쯤 전주에서 신병 교육을 받은 황 전 총리 아들은 아버지가 고검장으로 있는 대구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전주로 입대를 했다가 아버지가 검사장으로 있는 대구로 옮기는 게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늘 있는 일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대구 MBC에 문자로 군의 자대 배치는 훈련소에서 투명하게 하는 거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검장은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남짓인데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아들을 데려오겠냐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고검장은 실제로는 대구에서 1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군 당국도 해명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주특기 변경을 2번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황 전 총리가 2015년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한 아들 병적기록부 사본에는 주특기가 보병, 보급병, 행정병 이렇게 3개 나옵니다. 2번 바뀐 것인데 육군 규정은 부대 해체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주특기는 한 차례만 바꿀 수 있도록 엄격히 정해놓았습니다. 군 당국은 첫 주특기인 보병은 신병 관리 차원에서 부여한 것이라 의미가 없다며 주특기는 한 번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육군은 병적 기록부에 나오는 3번째 주특기를 정할 때 어떤 육군 규정을 적용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에 황 전 총리와 육군은 해명했지만 의혹은 오히려 커지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몇 년 전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 크게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한 대학생,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3억 원대 투자금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유명세를 믿고 투자금을 맡긴 대학 교수도 여러 명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철상 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번 돈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고 지금까지 20억 원 정도를 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제가 1학년 때 고생했었으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참 뭔가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게 되어주고 싶었었습니다. 잘 나가던 청년 기부왕의 운명은 2017년부터 바뀝니다. 400억 원 자산 보유, 투자 수익 부풀리기 같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입니다. 급기야 박 씨에게 주식 투자금을 줬던 A 씨가 지난달 5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박 씨가 13억 9천여만 원을 받아간 뒤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식 투자왕이 그게 많이 소문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 수익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A 씨 외에도 10여 명이 박 씨에게 투자금 20억 원을 맡겼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박 씨를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들 상대로 전체 투자금 규모와 사용 출처 등을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철상 씨는 자기 욕심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며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게 원래 계획대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버려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린 것 같습니다. 유명세를 믿고 박 씨에게 투자금을 맡긴 피해자는 경북대 교수와 교직원, 대구 교육계 인사까지 다양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해 대구문화재단 문제점을 MBC에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대구시가 2달이 넘는 감사 끝에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 고위 관계자와 행사를 맡은 대행사 대표가 이종사촌 간이었습니다. 3년간 35억 원의 행사를 따낸 게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대행사 대표와 사촌이라는 사실을 미리 신고하고 업무에서도 빠졌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인척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3억 4천만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한 뒤 기부금으로 처리했고 친인척 회사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3천만 원짜리 LED 탑차 홍보 용역 업무를 역시 규정을 어기고 분리 발주했다는 의혹도 사실이었습니다.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대구문화재단이 진행한 용역 사업 중 일상감사나 계약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은 20건, 53억 원 규모지만 절반 정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협력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부족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고치고. 정규직 채용 비리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 필기시험에서 붙어야 할 사람은 떨어지고 떨어졌어야 할 사람은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문화재단에 기관 경고하고 직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대구문화재단 전 현직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13명과 대구시 6명 등 모두 19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해외 연수 중 추태를 부린 예천군 의원들에게 5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예고되자 예천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은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박종철 예천군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미국 현지 가이드가 500만 달러, 우리 돈 56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예천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추태로 농산물까지 안 팔려 손해가 큰 마당에 배상금 걱정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군민의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로펌드가 가지고 정확한 액수가 56억 4천을 변상 조치한답니다. 그 재산이 그게 안 되면은 예천 군도로 불이 붙기 뻔합니다. 국민들은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나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군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천을 대표하는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가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며. 하지만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여성 접대부 업소를 요구한 권도식, 의장인 이형식 의원 등 징계 대상인 3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이들은 자진 사퇴를 거부한 채 소명서를 제출하며 항변했습니다. 피소 입장 한마디만 해주고 들어가세요. 의원님. 피소 입장. 따라서 윤리위에서 의원 제명 결정이 나더라도 이들이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30일 윤리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결정된 뒤 오는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이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성명서를 거부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어제 영양군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결의하고 공동 서명하는 자리에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김 시장은 구미가 추진하고 있는 KTX 구미역 정차 문제로 김천 시민의 마음에 상처를 받은 가운데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공동 성명서에 서명할 수 없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조심하라고 합니다만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찾아 특정한 장소에 투기한 뒤 훔쳐가는 절취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 25살 A씨는 얼마 전 대구 시내 한 주민센터를 찾습니다. 센터 한쪽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현금 1,900만 원을 넣었다가 몽땅 날렸습니다. 검사라고 밝힌 남성이 금융 사기에 연루돼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보관함에 두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첨단범죄수사 1부 1팀의 팀장직을 맡고 있는 제 검사입니다. 저 본인이 지금 피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밝히기 위한 조사 과정이에요. 네. 주민센터 보관함을 이용하실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현금을 쓰냐고. 이른바 절취형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주민센터 물품 보관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 비밀번호만 알면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80대 노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집안 전화기 옆에 두라고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도록 시킨 뒤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 돈을 훔쳐간 일도 있었습니다. 돈을 수거하는 일은 관광을 빙자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맡았습니다.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된다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계좌의 잔고마저도 부정 인출될 수 있다. 그런 해악을 고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대구 수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 속인 전화가 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잇따라 대구를 찾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당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오늘 서문시장을 찾아 경제와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지난 21일 대구를 찾았고 주호영, 안상수 의원도 다음 주 초 대구를 방문해 당원들을 만나기로 하는 등 당원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며 새 확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회 등 지역 28개 기관 단체들은 경주 한수원 여자축구단 감독의 성폭력과 한수원 직장 내 성희롱 미투 사건과 관련해 한수원의 안이한 대응을 규탄했습니다. 여성회 등은 성명을 통해 한수원이 여자축구단 감독의 성범죄 전력을 알고도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고 직장 내 성희롱을 폭로한 미투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특별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한수원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지역 고가주택 소유주는 보유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건강보험과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구 지역 표준 단독주택 8,501채의 공시가격이 9.18% 올랐습니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로 수성구는 16%, 중구 11%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린 것은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에이펙스인텍 김권진 대표와 임직원 일동과 주식회사 군월드 이동군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선교복지회에서 각각 500만 원을 보내주셨고 성주군 월항지방석재산업단지협의회 회원 일동과 월항농협 직원 일동, 경산시 현진아그로 권중석 대표가 각각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